최근 글로벌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소리 없는 전쟁이 극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뜻밖에도 첨단 미사일이나 핵잠수함의 개수가 아닌 거대한 쇳소리와 용접 불꽃이 튀는 조선소에서 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고칠 조선소가 없어서 미 해군의 군함들이 제때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며 이미 함정수에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이 다급해진 미국이 마침내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에 SOS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강 미국의 조선업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100년 전의 족쇄 존슨법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위기가 왜 대한민국 조선업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역사적 기회가 되는지 다큐멘터리 시선으로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미 해군 장관의 다급한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은 공개석상에서 미국 조선업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 해군의 주력 잠수함과 군함들은 정기 정비와 수리를 받기 위해 조선소 앞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씩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군함은 바다 위에 떠있는 시간만큼이나 제때 고치고 유지 보수하는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능력이 전투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군함이 고장나도 고칠 도크가 부족하고 일할 숙련공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미 해군의 전력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자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천 척의 군함을 순식간에 찍어내며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 불렸던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역사의 시계를 100년 전인 1920년으로 돌려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자국의 해운업과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법안을 발의한 웨슬리 존슨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그 유명한 존슨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미국 항구와 항구 사이에서 물건을 나르는 배는 무조건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해야 하며 선원의 75% 이상이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초기에는 이 존슨법이 미국의 선박과 조선소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외부와의 경쟁이 완전히 차단되자 미국의 조선소들은 기술을 혁신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비싼 인건비와 낙후된 시설 속에서 안주했고 그 결과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 비용은 해외보다 서너 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상업용 선박을 지으려는 선주들은 모두 발길을 돌렸고 미국의 조선소들은 오직 정부가 발주하는 군함 물량에만 의지하며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경제의 활력을 잃은 미국 조선업은 서서히 고사해갔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숙련된 용접공과 엔지니어들은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결국 존슨법이라는 방패가 미국의 조선업을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었고 끝내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불구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그 사이 태평양 건너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굴기했습니다. 전 세계 상선 시장을 쓸어 담으며 축적한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제는 해군 군함까지 무시무시한 속도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낡은 조선소에서 군함 한 척을 잡고 몇 년씩 씨름하는 동안 중국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미 펜티건 내부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인태, 지역의 해양 패권을 중국에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극도의 위기감이 팽배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국의 시선이 향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조선 기술과 정해진 납기를 칼같이 지키는 전무후무한 생산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은 거대한 도크와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의 숙련공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원하는 고도의 첨단 함정을 가장 빠르고 가장 가성비 높게 그리고 가장 완벽한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거대한 변화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고위 장성들이 잇따라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해 감탄을 금치 못했고
한국 조선 기업들은 미 해군 함정의 MRO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미 해군, 수송함 등이 한국 조선소에 입항해 정비를 받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을 넘어 한미 군사 동맹이 육상과 공중을 넘어 해상의 방산, 공급망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비용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 해군의 보급함이나 수송함 같은 비전투 함정의 정비 물량을 한국에 맡기는 MRO 협력이 큰 물살을 탈 것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가 가동되며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당장 가용한 한국의 도크를 활용한 정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른바 브리지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조선 역량을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군함의 선체나 기계, 전기 구조물 같은 핵심 파트를 한국의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사에서 먼저 건조한 뒤 미국으로 가져가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초달 목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기업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물론 미국의 군함은 미국 땅에서 지어야 한다는 존슨법의 단단한 벽과미, 의회의 정치적 반대라는 걸림돌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통령의 유예 조치라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최종장은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현지 진출과 인프라 장악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미 군함의 물량을 일부 소화하는 조건으로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현지 생산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미국의 거대한 방산 시장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글로벌 해양 방산의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100년 동안 미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았던 존슨법의 빗장이 풀리는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은 단순한 배 만드는 공장을 넘어 미 해군의 핵심 파트너이자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주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이 짜릿한 반전 드라마의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 조선소의 용접 불꽃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